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제가 인생 책방에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만찢남. 네. 만찢남처럼 이 훌륭한 외모의 소유자이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입니다. 임실 순창남원, 임순남의 남자. 네, 무소속 이용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춘향의 고향 남원, 그리고 치즈의 수도 임실, 그리고 고추장과 된장이 유명한 순차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비민주당 무소속 의원인데요. 이게 무소속이 영어로는 인디펜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스럽게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 좀 만찢남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다 보니까 소개해드리는 게 좀 기분은 저는 혹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만찢남. 찍고 나온 남자. 외모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이거 칭찬이죠?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인생 책방에서 만찢남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의원님 제가 인순남의 남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호남의 28개 지역구 네. 중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이시라고요. 오늘 나눌 책 얘기가 이제 블랙스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28개 지역구 중에서 저 혼자 당선됐으니까 이게 네. 블랙스완 현상이다. 그러니까 전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새끼이고 또 현상으로 보면 정말 희귀한 현상 이런 네. 건데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성실하게 또 열심히 겸손하게 소신을 갖고 네.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것만 갖고 되겠어요? 행운이 따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열심히 또 더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행운이 안 따랐고 네. 저에게는 행운이 따랐고 추가로 하나 덧붙이자면 조금 제가 잘생긴 거? 이런 정도. 인정하시는구나. 아니 그 만찢남이라는 말이 그 보좌관들한테 나온 말은 아닙니까? 자작극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생기시기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만화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만화도 종류가 많아서. 그럼 명랑 만화 찍으신가요? 언제 못 추리는데?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우리 의원님 아픈 과거를 좀 제가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0년 제5대 남원시장 선거, 그리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똑 하고 떨어지셨거든요. 네, 그 10여 년간 3번의 낙선을 경험하셨는데 웬만하면 좀 포기할 법도 하신데 우리 의원님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똑 하고 떨어졌다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면은 또 떼지 떨어졌다고 할까요, 의원님? 아슬아슬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할 때마다 네. 처음에 2004년도에 출마할 때는 굉장히 처음에 지지를 받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면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요. 또 그 이후에 2012년도 떨어질 때는 지역 주민들은 또 제가 굉장히 저를 지지를 해줬는데 네. 경선에서 똑하고 떨어졌어요. 또 떨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자꾸 아쉬움이 남고 제가 제 평가를 우리 주민들한테 못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저 사람 한번 시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미쳐서 5년 전에 처음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 제대로 붙어서 떨어졌으면 미련이 없으셨을 텐데 뭔가 그때마다 네네, 예.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운전면허를 여러 번 떨어졌는데 와. 제대로 시험을 보고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아니, 한 어쩌다가. 번은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아, 뭐 이런 식인 거죠. 빈틈 있는 여자예요. 현무암이야. 구멍이 뻥뻥 뚫렸어 지금. 아, 그러니까 갑자기 보기엔- 거리감이 확 좁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 현무암 별명 그거 나하고 너무 맞는다. 현무암이야. 빈 뻥뻥뻥뻥 뚫려 있어. 어제 보기엔 제주도 안 참 좋아하는데 현무암이라는 별명이 네. 어찌 됐건 간에 네네. 좋네요.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렇게 이제 실패 경험들이 그때는 힘드셨지만 지금 이제 20대 이제 국회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실패가 좀 어떤 본인을 단단하게 하는 경험이 되셨겠죠. 그러면요. 사람은 정말 실패를 해봐야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패를 해봐야지 겸손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한 3번쯤 떨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그래도 인격적으로 비교적 이렇게 조금 더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듣고 겸손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삶이 된다면 마지막이 좋다면 그 중간 과정에서 몇 번의 실패는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치부 기자를 하시다가 정치권에 이제 인연이 네, 닿으신 네, 거죠?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언론사 기자가 되고 나서 거의 10몇 년 동안을 이제 정치부 기자만 하다 보니까 이 노는 물이 그러다 보니까 근목작이란 말 있잖아요. 목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은 것이 묻는다고 하는 것처럼 정치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되고 예. 또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비주류 쪽을 많이 출입했는데 JP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알죠. 김종필 전 예. 총리. 그분 당을 출입을 했어요. 삼김 시대의 네네네.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때 우연찮게 결혼을 그 시점에 하게 됐는데 주례를 안정했는데 우리 기자단 내에서 주례를 안정했으면 총재께 좀 부탁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JP께서 주례를 하셨어요. 네. 그런저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정치 쪽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했고 나중에 DJP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이분이 총리로 갔을 때 예. 총리실을 감았던가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것이 정부로 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또 총선 출마로 이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어디 다니실 때 의원님이 앞에서 운전을 하시고 보좌관분들은 뒤에 타시고 뒤에 모시고 이렇게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런 적이 있죠.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수행 운전하시는 분을 두고 늘 생활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돼요. 그래서 항상 뒷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제 구청장도 하신 분인데 항상 뒷자리에 앉다가 휴일날 아내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다가 당신 봐라 그랬던 얘기 들었는데 그처럼 습관이 무섭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뭐 가끔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운전 직접 합니다. 의원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의원님들이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이러셨을 때 이 주장 잘 철회를 안 하십니다. 혹시 뭐 잘못된 게 있어도.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탁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썼다 뭐 이런 게 미담으로 예. 좀 전해오던데 어떤 일이었나요? 3년 전이죠. 예. 우리 아동수당을 네네.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많이 안 낳아서 OECD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가장 낮아요. 네. 정말요? 그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국민의당 제3당 정책위 의장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 제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서 국민의당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주는데 모든 사람한테 줄 거냐 아니면 일부만 줄 거냐 갖고 논쟁이 붙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한테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예. 상징적으로. 예. 그래서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주지 말자고 제가 고집을 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상위 10%는 빼고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주다 보니까 상위 10%가 누군지를 골라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 행정 비용이 차라리 10%를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혀. 10% 빼고 주자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거 반성문 쓰고 할 테니 전부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저 이런 거는 좀 칭찬드리고 예.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반성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반성을 많이 안 해요. 아, 왜 안 하십니까? 집에서는. 특별한. 의원님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반성 안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혼나죠. 아니, 알아도 네. 남자분들이 좀 약간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게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 마음으로 반성을 많이 네, 하는데 네. 집에서는 이제 좀 겉으로 반성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좀 차이가 있죠. 네, 네. 자, 오늘 의원님과 함께할 책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블랙스완이라는 책입니다. 월가의 현자라고 불리더군요, 이분이. 예.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책인데 사실 이 용어가 경제 경영 분야의 용어였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용어가 된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블랙스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네, 네. 무슨 뜻이에요? 블랙스완이요? 흑조. 네, 흑조요. 지금 타이밍이 한 발짝 늦으셨는데? 아,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먼저 하셨어요. 반성할게요. 예, 반성하고 계세요? 근데 네. 그냥 우리 말로 풀이를 하면 네, 네. 검은 백조잖아요. 검은 백조. 근데 생각해 보면 백조는 흰새인데 네. 아니, 흰새가 어떻게 검은색이 그치, 백조가 백자가 그렇죠. 흰백자 아니에요. 흰백자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까마귀가 그 흉내 냈나? 근데 실제로 네. 까만 백조가 발견된 겁니다. 까만 어. 흑조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요. 백조였으니까 똑같은 백조인데 그치, 그치. 색깔만 야, 까마니까 진짜 까만 있는 백조라고. 거예요? 예, 진짜 정말로요. 있어요? 정말로 발견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 정말 검은 백조가 있구나, 흑조가 있구나. 그래서 이 블랙스완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도저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정말로 그게 일어나 버린 것.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없는 이야기처럼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된 거예요? 제가 얘기 찾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직에 있을 때까지 이 출마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실력도 있으니까 네. 내 인생이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끝까지 가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전까지는 그렇죠. 평탄하셨으니까. 그러고 공천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공천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못했어요. 그런 경험, 그 이후에 다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2012년도에도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똑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야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앞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처럼 내일도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연찮게 깊이 하셨군요. 네, 이 책을 보고 이거 맞는 거야. 그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또 책을 보면서 이건 굉장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번 특히 젊은 분들이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네. 저는 이걸 가끔 보고 또 이 책이 이제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저자가 거침없이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경제학자가 누구 비판하는데 여지가 없이 막 해요. 그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사례도 많고 네. 또 글도 잘 써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건 가끔 넘겨볼 만한 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책에 대한 아주 관심이 아주 제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위험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부제가 붙은 블랙스완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완 0.1%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이 책 그대로 표현하면 사실은 위험 가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세 가지로 큰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21세기를 강타한 블랙스완. 뭐 세상이란 자체가 항상 블랙스완이 있었던 거지만 그전엔 이 개념이 없었으니까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21세기 어떤 블랙스완이 있었던 거예요? 네. 21세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블랙스완의 개념을 이 네. 탈리브 교수가 처음 떠올린 것이 20세기입니다. 어. 1987년 10월 19일. 네. 권진영 씨 뭐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뭐라고요? 1987년 10월 19일.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일상이 영위되고 있었어요. 그럼요. 네, 평범하게. 예. 그렇군요. 네네. 그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이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이 탈레브 교수도 이 당시에 월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뉴욕 증시와 홍콩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블랙 먼데이가 바로 이날 벌어졌던 네네. 거예요. 네. 뉴욕 증시가 22% 떨어졌고요. 홍콩 증시가 45% 하락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주가 하락을 보면서 탈레브 교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전날까지 어떤 전문가들, 네. 심지어 자신을 포함한 그 경제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전날까지 물을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네.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해서 블랙스완 개념을 떠올리게 됐고요. 네. 그리고 21세기에는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 네네. 이게 2008년에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부실이 계속 쌓아 예. 올라갔던 기억이 거잖아요. 생생해요, 그때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 맞아. 휩싸여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충격이었죠. 받았죠. 월가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 유수한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금융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그냥 족족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어떻게 보면 블랙 먼데이와 같은, 그러니까 21세기를 강타한 블랙스완과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네. 어김없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또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IMF 사태가 좀 그런 블랙스완 같은 네. 거였잖아요. 뭐 일부 관계자들이야 조금 그때 아셨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 블랙스완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많은 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블랙스완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블랙스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저께까지 건강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쭉 죽는 경우도 있고. 심장마비가 오기도 그렇잖아요. 하잖아요. 그건 그 예. 가족의 블랙스완인 거예요. 예. 이런 극단적인 일, 전혀 예기치 않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것을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우리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꼭 네. 전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확장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혹시 권진영 씨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뭐 블랙스완 지금 그런 거 있었던 적 있나요? 더 웃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개그 콘서트가 막 없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맞아요. 네, 1999년도부터 했던 개그 콘서트 제가 한 30 몇 대부터 그렇죠. 투입이 됐거든요. 예. 2002년 데뷔니까. 예. 그래서 저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개그 콘서트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은 무대 설 곳이 없고 어떻게 보면 개그 콘서트가 신인 등용문이었거든요. 근데 신인들은 내 개그를 보여줄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거야말로 개그계의 큰 블랙스완이었죠. 아, 본인한테 진짜 그러셨겠네. 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일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뭘요? 우리 코미디언을 대표해서 약간 음. 그 개그 콘서트를 다시 했으면 입장문을 또 발표를 해주셨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아니, 일 있었어요? 혹시 희극인 아니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신해서 네. 이렇게 했고요. 대신해서요. 한때는 개그 콘서트가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나서 그분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또 코로나 사태가 그렇지 않아도 있는데 그런 일까지 생겨서 겹치니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가 있을 텐데 이 개그 분야도 그래도 조금은 틈새로 살려놓아야 될 아쉬워요. 부분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네. 개그 프로그램도 지금은 또 한때 약간 그렇게 소강 국면에 있지만 어느 날 또 부활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명맥은 이해가게 해주자. 그러면 나중에 K 개그가 또 네네. 뭐 요즘에 K 방이하고 무슨 뭐 K 팝 뭐 이러는데 K 개그가 또 전 세계적으로 네. 뻗어나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준비 그런 잘하고 제기한 계셔야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얼굴 고치면 안 되겠다. 좀 예뻐지고 제기를-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제기를 했는데 개그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호응은 안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또 엄청 물개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 저희는 개그맨들이 약간 정치적인 희화화를 좀 해서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정치인 풍자하고 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좀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의원님을 많이 아니, 좋아해요. 얼마 네, 알겠습니다. 예. 저하고 그러면
개그 콜라보를 하면 어떠냐. 네, 네. 콜라보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고 이제 우리 개가신 분 저를 계속 공격하고 그냥 뭐 비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의원님 근데 재밌어요. 살짝 네. 테스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단해요를 한번 잘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그 의원님 지금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잘해주셔야 대단해요, 됩니다. 뭐죠? 이게 대단해요 이렇게 매가리 없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엄지를 쫙 피면서 대단해요 이렇게 톤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의원님 그럼 큐. 대단해요.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요? 코너 좀 짜야겠는데? 기대 안 했는데 잘하네요. 정말로. 에너지가 블랙스 저도 아닌가요? 살아야 되니까. 의원님 이 책에서 좀 한 네. 구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블랙스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돼 있어요. 첫째, 검은 백조는 극단값이다. 극단값은 과거의 경험으로는 그 존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대 영역 바깥에 놓여 있는 관측값을 가리키는 통계학 용어이다. 극단값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으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검은 백조는 극심한 충격을 안겨준다. 셋째, 검은 백조가 극단값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인간은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여 이 검은 백조를 설명과 예견이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요컨대 희귀성, 극도의 충격, 그리고 선견지명은 아니지만 예견의 소급 적용, 이 세 가지가 검은 백조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예견할 수 없는 게 또 블랙스완이라는 얘기죠. 자, 의원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잘 넘어갔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평범의 왕국과 극단의 왕국. 예. 우리 일상이 굉장히 평범하고 극단의 왕국의 극단적인 일은 정말 0.1%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일상일까요? 극단일까요? 탈레브 설명을 좀 교수는 현대 사회는 극단의 왕국에 가깝다고 말을 이쪽이군요. 합니다. 예. 네. 이게 학교 예를 들면 사실 편해요. 예. 평범의 왕국은 모범생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이, 뭐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하면 일기도 매일 쓰고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근데 극단의 왕국은 아니죠. 학교가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어라고 하면서 일탈하는 학생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회라는 곳은 네. 모범생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일탈 그리고 어떤 변주 이런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평범의 왕국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거라고 우리가 믿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극단의 왕국은 그렇지 않다.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평범의 왕국에 길들여져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세상에 더 이상 익숙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극단의 왕국이라는 거죠. 네, 네. 의원님 어떤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블랙스완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6.25 전쟁, 한국 전쟁 같은 것이죠. 네, 일요일 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전쟁이 나는 것, 네, 이런 거. 또 IMF, 그 당시에 막 금모으기하고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막 이럴 정도로 그때 슬픔에 쌓여 있었는데 그런 네. 것들.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또 개인은 또 개인대로 또 작은 블랙스완을 늘 또 네. 겪고 간다. 네. 최근에 광주에서 갑자기 네. 버스 가는데 아파트가 무너졌다. 철거할 때 그건 그 사람으로 봐서는 당한 사람으로 봐서는 네. 정말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최선인 것처럼 잘 살고 인생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인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항상 일상이 지속될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만일 극단의 왕국이 늘 나타난다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죠. 정신병 걸려서. 예. 대부분은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기후, 하늘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예. 우산 쓰고 다니는 거. 이것은 극단의 그게 왕국이 극단의 왕국이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늘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거의 안 일어나니까 정말로 극단의 왕국이죠. 그러나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우산을 막 매일 쓰고 다니면 그건 정신병인 것이고 네.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 의원님께서 이제 최근에 한 인기 드라마에 어떤 나온 캐릭터를 이거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 편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한의한 데 있다. 의원님 굉장히 미디어에서 보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의견 표명을 많이 하시네요. 언론인 출신이시라서.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펜트하우스라고 네네. 그런 예. 뭐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고 그 이제 제 아내가 보고 있는데 예, 굉장히 정치인을 조롱하고 예. 또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렇긴 했어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그렇지 않아도 맨날 이제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예. 비판하고 이러는데 더 저렇게까지 해서 정치 불신이 너무 심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지를 썼죠. 야, 좀 배지는 좀 떼고 하면 어떨까? 너무 사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평범의 왕국을 대상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극단적으로 이걸 수위를 예. 높여서 참 굉장히 하는 것 극단.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심 탈레브가 얘기하기에는 그런 TV 매체 같은 언론이 이런 검은 백조에 눈 감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던데요. 늘 접하는 매체나 또 뉴스나 이런 데 그냥 늘 친숙했으니까 그리라고 생각하고 네. 뉴스 이제 기자나 그 외에 뭐 경제 평론가나 이 사람들 얘기를 진실로 그냥 믿고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전혀 그 사람들 얘기하고 달리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그렇지, 일이니까 맞아. 뉴스를 좀 철석같이 또 믿게 믿지 되잖아요. 마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책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의원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 예. 참 재미있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2003년 12월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을 때 블룸버그 뉴스는 오후 1시 1분 이런 자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재무부 채권 상승, 후세인 체포가 테러리즘 진압에 기여 못할 듯. 뉴스 매체는 시장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이유를 붙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30분 후에 또 다른 속보를 내보내야 할 일이 생겼다. 재무부 채권이 하락한 것이다. 블룸버그 뉴스는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대야 했는데 이번에도 사담 후세인이었다. 오후 1시 31분 재무부 채권 하락, 사담 후세인 체포로 위험률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 이런 이처럼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반대되는 자막이 나온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채권 가격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채권이 올라간 거, 예. 떨어진 것도 다 후세인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그때 그냥 갖다 사후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네. 늘 선거 끝나면 기자들이 예측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틀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번 선거에 이변 발생, 이변이다 그래, 이변. 이변이 발생할 리가 있습니까? 민심은 늘 있는 것이고 민심을 못 읽었을 뿐인데 나중에 사후에 그냥 이변이다 그래, 이변.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이유를 뒤늦게 되는 그런 거죠.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전북 지역 당선자 모두가 초재선이어서 일부에서는 이 중진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과거 경험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초재선 의원들의 패기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블랙스원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늘 통상적인 생각, 네. 그 프레임만 갖고 세상 볼 일은 아니고 오히려 초재선만 있어도 더 역동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3선, 4선 이런 분들은 칠면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내일도 뭐 주인이나 밥 주겠지? 뭐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0.1%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마지막 뜯어보겠습니다. 자,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라. 예측이라는 건 그거죠.
지금 내가 아는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건데 대비라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다가 날아오는 거 보고 딱 골키퍼가 공을 그거 맞아요. 맞나요? 이 탈레브 교수가 능력과 운의 절묘한 조화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내 사무실이 빌딩에 있는데 네. 거기가 공격당할 그것도 비행기로 충돌할 확률이 또 얼마나 될까 예. 그런 얘기를 책에 썼는데 네. 이 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9.11 테러가 발생한 거예요. 이분은 쓰면 나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아니 대체 어떻게 9.11 테러를 예측한 거예요?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난 그걸 예측한 게 아니라 확률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었다라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 예컨대 뭐 다리가 무너진다. 이거 뭐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계속 개보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아. 거죠. 그럼 적어도 그러한 블랙스완이 엄청난 파국을 일으키는 것만큼은 좀 막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네네. 그 맞추는 확률이 기상 예보관보다 낮다라는 게 이 책에 나왔어요. 맞아요. 예, 의원님 예. 그 진짜예요? 예측 불가능한 게 주식은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주식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또 기상 예보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요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잘 안 맞아요.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에 관해서는 그 예전에 뭐 노벨 그 상 받은 그런 학자들이 경제학자들. 숱하게 연구했는데도 아.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만 좀- 맞출 수 있는 건 예. 주식이 오르기 아니면 떨어지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종목이 오를 것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넥타이 차림의 전문가들, 신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낯뜨겁게 비난을 하고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왜 옷을 정장 다 넥타이 메고 나오고 현학적인 말로 설명을 하면 그 네. 얘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100%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블랙스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100% 믿지는 말라. 90%는 믿어도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혹시 의원님 정치에서 이런 거를 좀 접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치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현상을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지금 전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 예, 자 알면 예견 좀 해주세요. 얘기 안 되죠. 블랙스완이요, 꼭 나쁜 것만 0.1%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느 날 복권이 터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블랙스완도 있죠. 아, 그렇죠. 예. 예컨대 저는 BTS 피땀 눈물 닮았어. 계속 왜 이러세요? 누구를? 큰일 나요 아니, 아미한테. 나 닮았어. BTS 닮았어. 거기. 그 BTS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건 블랙스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BTS는 유명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주목도 받지 못했고 네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많았던 네네. 그룹이지만 팬들과의 밀착이라는 어떤 새로운 전략을 방법을 새롭게 선택했죠. 쓴 거예요. 네. 이 BTS의 팬클럽 아미가 네. 정말 어떤 팬클럽보다 굉장히 단단한 결속력을 예. 유지하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사에 진출해서 이 네. 그룹이 성장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어떤 전 세계적인 팬들을 만난 게 네. 지금의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의 패러다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된 거니까 왠지 내가 키운 것 같은 맞아요. 아이돌. 아 그쵸. 그거구나. 어, 아미가 키운 친근해졌죠. 아이. 네. 이제 의원님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뭐 블랙스완 현상도 겪으시면서 인생을 좀 새로운 측면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세우신 1호 법안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님의 1호 법안이 뭐였을까? 20대 때도 내서 그걸 처리를 못했는데요. 네. 21대 와서도 제가 처음으로 낸 1호 법안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립의전원법인데 그게 개념이 뭐냐면 감염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생겼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공공의료 인력이거든요. 예. 근데 공공의료 인력이 너무 고생들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네.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들이 대부분 기피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의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의사 수급이 잘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분야의 필수 의료 인력을 국가에서 장학금을 좀 주고 양성하자. 네. 그게 이제 그 법인데요. 이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은 그런 대로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근데 이제 농촌이나 지역에 가면 지방에 가면 또 의사가 또 없어요. 예. 대도시와 농촌 간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했으면 생존했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해서 그 사망한 율, 이 율 차이가 도시와 지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 또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법, 이게 공공의대법인데 예. 그것을 내놓고 지금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도 내셨던 거고 지금 또 내신 네, 건가요? 네, 네. 그때는 코로나 있기 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메르스 사태가 메르스가 있었거든요. 있었군요. 그때도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비교적 짧게 지나갔고 막상 그런 일이 이제 더 큰 일이 이번에 네. 생겼는데 생겨고 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아마 국민적 공감대는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왜 공공의대를 그 남원에 유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의대 정원은 시도에 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별로 쭉 쿼터제를 두었고 지금 전라북도 남원 같은 경우는 원래 서남대 의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서남대가 부실대학,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폐교를 했어요. 폐교를 하고 나서 아직도 의대 정원은 살아있어요. 49명, 한 학년에 예. 49명인데 그 49명을 활용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원이 다른 지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자. 예. 그래서 이 의료 낙후 지역,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꿈꾸는 정치,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아마 12년간의 그 블랙스완의 그 시기에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외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농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생 법안을 좀 찾아서 하는 그런 쪽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나신탈레브의 이 책이 약간 장자 사상하고도 좀 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얼핏 봤어요. 고대 현자들의 의견과 다 통하는데요. 소크라테스도 나는 잘 몰라.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 자꾸 지혜를 물어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곤 예.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 메시지가 이 블랙스완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은 한 줄평도 그러한 건데요.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주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블랙스완은 그냥 어떤 회의주의가 아니라 그런 식의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군요. 모르는 걸 모르네요. 권지영 씨 오늘 어땠어요? 블랙스완. 우리 의원님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임시라면 치즈, 그리고 순창하면 된장고추장, 그리고 남원하면 또 남원. 추어탕. 그쵸? 굉장히 숙성된 토크를 나눈 것 같아요. 숙성 네. 발효가 잘 돼.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의원님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한번 만나시죠. 뭐 네, 네. 골라봐. 굉장히 저를 욕심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의원님 저희 프로 나오시면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는 시간을 그래요? 드리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이 책의 메시지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를 수 있으니까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예. 또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 행복하지만 지금은 평온하지만
언제 경랑이 올지 모르니까 늘 대비하면서 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삶을 경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책이었는데 또 다른 분한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권하고 의원님. 싶은 네, 그런, 이런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책입니다. 예. 오늘 좋은 분들하고 좋은 얘기 나눴는데요. 허희 우리 이 변호관님 그냥 공짜로 밥 먹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깊은 얘기 해주셔서 오늘 아주 마지막 공짜라니요. 정말로. 저는 공짜로 밥 먹는 얘기예요. 여기는 개그하면서 밥 먹는 거고. 네. 하여튼 오늘 예. 고맙습니다. 과거에 기대도 안 되고요. 미래를 예비할 수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현실이 더 중요해지는 블랙스완.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권태로 인해, 풍족하지 않으면 결핍감으로 인해 인간은 괴로워한다. 인생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첫 번째 책은 서울대 철학과 박찬국 교수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신라의 불교 사상가 원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한 책입니다. 동서양 철학을 비교 연구하는 저자는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쇼펜하우어와 동양의 원효를 연결해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살았던 사상가의 가상 대화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인류 발전의 역사 가운데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어리석음에 주목한 책입니다. 심리학자 장 프랑스와 마르미용 저자는 세계의 역사는 바보가 움직여왔다고 강조하며 인류의 성장 원동력으로 보는 어리석음을 역사적으로 진지하게 통찰한 책인데요. 어리석음의 기원을 찾아서 파라오 시대의 멍청이, 세계화는 어리석은 짓일까? 세계사를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리석음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온 인간의 지혜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인류 발전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 바보의 세계를 추천합니다. 독재인간과 AI, 가상세계와 같은 오늘날 기술 문명을 서양 철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스피노자와 휴me, 칸트와 마르크스가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재밌는 상상으로 시작된 이 책은 현재 발달되고 있는 기술들이 품고 있는 윤리와 가치 기준에 대해 과거 철학자들의 철학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철학의 거장들이 펼치는 가상의 사유 대결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철학의 모험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평 첫 번째 책은 만리장성에서 미국 멕시코의 국경까지 장벽으로 본 권력의 이동과 세계 질서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프라이는 다양한 시대 속 수많은 장벽을 중심으로 시대 정신을 해석하는데요. 서평자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홍용진 부교수는 벽을 쌓아 올린 문명과 그 바깥에서 질주하던 야만이라는 구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책 내용을 소개하며 현대의 장벽은 각자의 마음에 들어서 있다. 이 장벽은 어떠한 나눔을 만들어낼 것인가?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인류 문명 속 장벽이 지닌 역사적 가치에 대해 궁금한 분들께 장벽의 문명사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법에 대해 탐구한 책입니다. 저자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는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고 책에서 소개하는데요. 서평자 이현정 법학 전문가는 시대의 이슈를 법학이 추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민주주의와 법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절차라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변화시키는 주체이자 원동력인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